네, 녹화 시작할게요. 자, 네. 오늘은 이제 이과생들의 선택 과목이 미적분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목차부터 보시면은 크게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봤던 구성이지? 수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법, 적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어, 기본적으로는 수투가 선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미분법도 수투에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정의들은 그냥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수투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공식들과 극한들이 전개가 됩니다. 유도가 되고요. 그리고 적분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투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적분에 해당되는 좀 심화된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수열의 극한은 1단원이기 때문에 다소 쉬운 내용인데 첫 번째 쉬운 단원이라고 해서 미적분을 만만하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뒤에 나오시는 내용들이 엄청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음,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자, 결국에는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비교를 해서 좀 보자면 수트에서 배웠던 음, 함수의 극한은 뭐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fx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뭐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x로 갔었을 때 fx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뭐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x가 뭐 a 뿔로 갈 때 a 마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이거를 이제 우아한 표현으로 우극한이라고 하고 얘를 좌극한이나 우극한 좌극한을 계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열은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함수의 극한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면 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정의역이 자연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을 구할 수가 없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조건 뭐만 물어보냐면 잘 안 보이네. 무한대로 갔었을 때 이 수열의 극한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따진다. 그러니까 얘는 수열이 얘가 끝자락에 갔었을 때의 상태만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 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을 할 때의 경우인데요. 그러면 함수의 수렴부터 먼저 수렴 발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함수의 수렴 발산 조금만 설명을 하면 여기다가 할까? 약간의 이제 복습인데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한대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인피니트라고 하죠. 무한소에 대한 개념. 요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무한대는 수가 점점점 커지는 상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상태예요. 스테이트예요. 이 녀석은 value가 아닙니다. 값이 아니에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그냥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한수도 수가 양의 방향으로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상태입니다.
얘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0이라는 숫자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 그냥 졸라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겁나 작은 수, 그러니까 0.00000000001 정도로 생각을 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죠. 그치? 그래서 예시를 든다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라고 했었을 때 얘는 이무한대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치? 그냥 네. 숫자가 커지는 상태와 숫자가 커지는 상태가 더해졌으니까 발산한다,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양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를 뺐을 때는 0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치? 얘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알 수가 없다. 부정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는 상태와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는 상태를 모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0뿔분의 1은 어떻게 돼? 겁나 작은 수 분의 1이고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무한대 무한수에 대한 감각들을 정의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좀 설명할게요. 함수의 극한은 크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는 방법.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꼴 파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살짝만 설명을 하면,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녀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녀석부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리함수. fx는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함수의 극한부터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x분의 1이죠. 자, x분의 1일 때, 잘 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치?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얘를 는 0보다 조금 큰 수로 가까워지니까 쌤 0불로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수렴할 때는 그냥 는 0이라고 씁니다. 는 0이라고 쓰고 이 는 0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0에 가까워진다. 0에 수렴한다. y는 0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해돼? 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돼? 는 0이라고 쓰고 0에 수렴한다라고 읽으면 돼요. 자, 0 뿌릴 때는 어떻게 돼요? 0 뿌릴 때는 0뿔. 얘는 0보다 조금 큰 근사값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0뿔은. 0보다 조금 큰 근사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의 함수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양의 무한대라고 써주시고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0, 말을 집어넣었을 때 근사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숫자가 엄청 작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을 때 fx는 이런 식으로 되고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꼴팍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꼴팍을 했었을 때 부정형이 나오는 경우와 부정형이 아닌 경우예요. 부정형인 경우에는 부정형은 어떻게 돼요? 우리 수투에서 배웠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던가 0분의 0꼴 이런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했죠. 그쵸? 아니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거를 부정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정형일 때는 그 유형에 맞게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유형화해서 풀었습니다. 부정형이 아닐 때는 직관적으로 푸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직관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를 외우는 거야. 그냥 요거를 나 선생님 직관이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돼? 꼴 파악을 했었을 때 어떻게 돼? 무한대를 딱 대입을 했었을 때 무한대분의 1이 나오면 얘는 0에 수렴한다. 0뿔을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꼴 파악을 했을 때 0뿔분의 1로 나왔으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가 어떻게 돼? 0말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인 엄청 0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어 분의 1이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꼴 파악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꼴일 때는 0에 수렴한다. 이런 것들을 마치 공식처럼 외워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공식화해서 그냥 외우셔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2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만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다시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으로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 친구가 점점 무한대로 갔었을 때 알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 첫 번째 경우 알파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근사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점근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근사값 또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상황은 얘가 상수 C로 일정한 경우야. 상수 C로 일정한 경우는 그냥 C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극한값 또한 그냥 C가 되고 C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잘 봐. 요 녀석 마플에서 밑에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함수로 나타내면 얘지. 그지? 요 네. 친구 유리함수는 근사값이 그러니까 요 친구의 점근선이 y는 1을 가지거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근선은 y는 1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는데 얘가 그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격자점의 형태로 대입이 된다고. 그럼 이 격자점의 함수값들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까 점근선이 y는 1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그냥 졸라고 집어넣은 거야. 얘는 그래프로 그리기 좀 힘드니까 졸라고 집어넣었을 때는 부호가 풀마 바뀌긴 해도 어떻게 되는가? 그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정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0에 가까워지죠. 이해됐어? 네. 점점 집어넣었으면 분모가 점점 커지잖아. 그리고 부호가 풀마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그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이 녀석의 극한값도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직접 집어넣어 가면서
정근선을 찾아가지고 극한을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인데 발산하는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할게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봅시다. 무한대의 기본 성질부터 합시다. 기본 성질. 자, 무한대의 기본 성질. 우리가 꼴 파악을 했었을 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오케이?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아까 뭐라고 했죠? 부정형. 무한대. 아, 부정형.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더 빨리 커질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이 더 빨리 커질 수도 있고요. 그치? 커지는 속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배웠고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졸라 커지는 수 곱하기 졸라 커지는 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치?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지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됐음? 정할 수가 네. 없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는 꼴이다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알아봅시다. 수렴하는 녀석하고 무한대로 가는 녀석 더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는 한번 들어볼까? n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얘는 무한대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0의 수로 가는 놈을 더했으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수렴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알아두시고 또 수렴 빼기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됩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네. 그치? 그리고 수렴하는데 얘가 0이 아닌 수야. 무한대가 됐어?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예시를 든다면 3 곱하기 무한대 꼴이면 무한대가 된다고요. 네. 이해됐음?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 수렴하는 녀석 곱하기 무한대는 수렴할까요? 수렴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부정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 네모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했대. 그러면 이거는 외우셔야 돼. 네모는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만약에 요 녀석이 무한대, 만약에 첫 번째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수렴해요? 안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로 무한대라고 했지. 네. 이해됐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수렴하겠니? 아니요. 안 하겠지. 그럼 얘는 발산하게 되죠. 그치? 음의 무한대로 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 발산하게 돼. 얘가 만약에 3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돼? 3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되니까 발산하지. 그러니까 잘 봐. 얘가 0이 하는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게 되면 발산하지.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뭐가 곱해지는 것밖에 없어. 경우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꼴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 네. 네모는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돼요. 반드시. 알겠지?
네. 요게 나중에 이따가 중요하게 좀 쓰이니까 알아둡시다. 됐나요? 네. 자, 요거를 조금 알아두신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좀 외우는데, 자, 수렴하는 녀석하고, 이거는 이따가 설명합시다. 어차피 수렴 발사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따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잠깐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발산하고 함수의 발산하고 함수의 극한의 발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진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동. 처음 나오는 개념이죠. 이게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 수열의 일반항이 이건 거야. 보여?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해돼? 네.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네. 그치?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1 또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알겠지? 틀린 표현이야. 네. 왜냐하면 내가 1이라고 정의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또 곱해져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1로 정의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1이 된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네. 얘는 한 가지 값으로 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 녀석은 그냥 진동한다. 진동하는 발산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진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녀석도 잘 보면 어떻게 되는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네. 이런 식으로 되지. 그치? 그럼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 표현할 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지?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 뭐 한다?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뒤에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AN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가? AN의 절대값이 커지지는 않지. 그치?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 절대값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숫자가 커지지. 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없는 표현이지만 얘는 그냥 단순 진동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밑에 있는 건 커지는 진동이라고 할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됐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나중에 좀 지을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는 개념까지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수렴하는 경우. 자, 수렴하는 경우는 그 극한과 알파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죠.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2번은 자, 우리는 수열 문제는 항상 어디를 관찰한다? 일반항을 관찰합니다. 즉, n번째 항이 뭔지를 본다고. 자, 첫 번째 항이 이게 왔죠? 자, 두 번째 항이 이게 왔어요. 자, 세 번째 항이 이게 왔다. 그치? 그럼 잘 보면 얘는 번째가 여기 오지. 번째가 여기 오지. 번째가 여기 오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항은 뭐겠어? n번째는 n제곱 플러스 n이 오겠다. 그치? 네. 그럼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이 녀석이 A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AN은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쵸?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꼴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아까 이거 뭐가 된다고 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해됐지? 네. 쉽죠? 자, 요 녀석도 한번 봅시다. 자, 요 녀석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일정하지. 분모에 3 오는 거 계속 일정하지. 그 분자를 네.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네. 아니 좀 헷갈리면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5오지. 두 번째 6오지. 세 번째 7오지. 그럼 잘 보면 번째에서 얼마가 더해져? 번째에서 4가 4. 더해지지. 그치? 그러면 n번째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 오고 3은 그대로 붙고 번째에서 뭐가 더해져? 4가 더해진다고. 그럼 이 녀석이 뭐다? 일반항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녀석이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꼴 파악을 해봐. 얘가 무한대가 됐어. 그럼 무한대 더하기 3은 어떻게 돼? 무한대지. 네. 3 나눠도 무한대지. 마이너스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오케이? 네. 됐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31313 계속 어떻게 돼? 값이 단순하게 반복되죠. 이거 뭐라고 네. 했어? 단순 진동이라고. 진동. 그치? 그냥 우리 근데 답을 쓸 때 단순 진동이란 말 내가 만든 말이고 답 쓸 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진동이라고만 쓰는 거야. 알겠지? 네. 이해됐어?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 분자는 어떻게 n번째 뭐가 오겠어요? 2 오지. 네. 그치? 분자는 2 오지. n번째. 분자는 2일 거야. 분모는 등차 수열이지. 네. 공차가 2고 초항이 an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을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공차가 최고차 개수로 와. 2n으로 오게 돼. 여기까지 인정? 네. 초항이 1이 되려면 빼기 1 해줘야 되겠지. 1, 2, 3, 4, 5, 6, 7, 8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숫자하고 똑같은 거 이해됨? 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일반항은 2n-1분의 2가 되고 여기 n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는 어떤 꼴인 거야? 무한대분의 2 꼴이지. 오케이? 그럼 네. 얘는 어떻게 돼? 0에 수렴한다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꼴 파악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좋은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은 성질인데 수렴하는 경우 자, 이 녀석이 수렴한다는 얘기야. 두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찢어주고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자유로워.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라는 연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 중에 가장 강력한 연산이야. 고등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연산이야. 사칙연산의 자유로워. 사칙연산의 자유로운 게 거의 없거든. 고등과정에서. 사칙연산의 자유로운 게 시그마도 안 돼. 미분도 사칙연산의 자유롭지 않아. 적분도 사칙연산의 자유롭지 않아요. 이거 세 개 다 더하기 빼기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성질이 없어요. 지수로그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자유롭지 않거든. 다 되는 거가 고등과정 통틀어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극 리미트라는 연산이고 물론 수렴하는 경우에 두 번째라는 녀석이 켤레 목소수야.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도 더하기 이거 뭐 찢을 수 있고, 뭐 곱하기 찢을 수 있고, 뭐 켤레복소수 나중에 고등과정 할 때 할게. 이거 두 개 연산 빼고는 고등과정에서 사칙 연산이 자유로운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연산이라고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됐어? 그러면 네. 요거까지만 하면은 안 돼.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요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수렴하는 연산이 있고요. 수렴하는 연산이 있어. 수렴하는, 그러니까 뭐 함수의 극한일 수도 있고 수열의 극한일 수도 마찬가지야. 더하기 빼기 곱했어. 수렴하는 것끼리. 그럼 뭐 돼? 수렴합니다. 오케이? 네. 자,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랑 나눴어. 그럼 수렴하니? 이게 거짓이에요. 아, 아까 사칙연산이 자유롭다며. 쌤 거짓말쟁이. 하면 안 되고.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를 나누었을 때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해야 얘가 수렴합니다. 이게 참입니다. 알겠죠? 이거 낚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네. 수렴하는 거하고 발산하는 거하고 더하고 빼면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약간 외워야 돼. 발산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네. 외워야 돼. 수렴하는 거하고 발산하는 거하고 곱하면 얘는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알 수가 없고요. 수렴하는 경우하고 발산하는 경우를 곱했을 때 만약에 수렴하는 경우는 요 앞에 있는 얘가 0에 수렴해야 돼요. 이거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하고 발산하는 경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는 전부 다 부정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죠. 아까 쌤, 아까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했을 때 무한대로 됐잖아요. 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수렴할 수도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AN이,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로 진동하고요. BN이라는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면 각각은 발산하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수를 더한 수열은 항상 뭘로 일정해? 0으로 일정해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고 발산하는 거 더했을 때 대부분은 발산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재수 없으면.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를 다 외우세요라고 하면 빡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아, 이거는 야매는 아니에요. 나중에 대학교 때 증명 가능해. 근데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유리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유리수는 어떻게 돼?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하기 빼기 곱했어요. 그럼 뭐 돼? 유리수야, 무리. 무리수야? 유리수지.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야? 아니지. 얘가 0 되면 어떡할래? 그렇잖아. 네. 유리수하고 유리수인데 0이 아닌 유리수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수 되지. 네.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하고 뺐어. 그럼 뭐 돼? 무리수 되지. 네. 유리수하고 무리수 곱하면은 알 수가 없어. 몰라. 몰라가 맞아. 대부분은 무리수가 돼. 네. 그렇지만 요 유리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지. 그래서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그 유리수는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0 빼고 없어요. 이해됐어? 네.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다 무리수야? 아니지. 네.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유리수예요. 그리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무리수거든.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됐지? 네. 이렇게도 해볼까? 실수 곱하기 실수 더하기 실수를 실수하고 실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실수 되지. 맞지? 네. 실수하고 실수를 나누면 실수야? 아니지. 그렇지만 실수하고 실수를 어떻게 돼? 나누었을 때 실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실수야. 맞지? 네. 실수해서 허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허수가 돼. 근데 실수하고 어떻게 돼? 허수 곱하면 놀라가 맞아. 오케이? 그렇지만 실수하고 허수를 곱했는데 실수가 됐대. 그러면 그 실수는 0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외워졌지? 네. 외워졌으면 됐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자주 이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렴하는 거 더하기 수렴하는 거지. 그러면 자유롭게 어떻게 되는가? 극한 때려주면 돼. 얘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잖아. 이해되지? 네. 왜냐? 무한대분의 1꼴이잖아. 0에 수렴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0에 수렴한다고. 됐죠? 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 0에 수렴하지. 0에 수렴하지. 사칙연산의 자유로운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하는 거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잖아. 그럼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6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지? 됐죠?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지.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여기에 수렴한다고. 됐죠? 이런 식으로 꼴파하기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있는 보기 2번. 페이지는 12페이지야. 보기 2번은 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냥 AN은 어떻게 되는가? 극한의 상황에서 끝자락에서 3으로 가고 얘는 끝자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로 가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하기 나누기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으로 가겠네?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3의 수렴하고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2의 수렴하고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수렴하고 얘는 어떻게 돼?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1의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냥 리미트는 수렴하는 것끼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쓱 하시면 된다고. 밑에 있는 보기 3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집에서 네. 해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그치? 네. 특별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분모분자에 적당히 차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잘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FN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야. 밑에 보면 예시 보여요? 예시 보이지? 네. 보시면 적당하게 이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적당하게 어떻게 되는가? n분의 1을 곱해. 그럼 얘는 수렴하고 수렴하는 녀석에서 발산하는 녀석 하나 딱 끼어 있지. 그치? 네. 무한대로 대입을 해보면 꼴파악을 했었을 때 얘는 0의 수렴하고 얘는 0의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치? 분자는 네. 무한대로 가고 분모는 1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꼴파악 했을 때 1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3n 제곱하고 1을 비교를 하시면은 3n 제곱이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 1이 없어도 말이야. 극한이 바뀌지 않아. 이해돼? 네.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n하고 2를 비교하면 이 n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2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 이 녀석의 극한이 뭐랑 똑같냐면 뭐랑 똑같냐? n분의 3n제곱의 극한과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n의 극한과 동일하겠지.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해돼? 네. 마찬가지로 뒤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랑 얘 비교하면. 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극한은. 분자 분모 차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도 마찬가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무시할 수 있거든. 그치? 네.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이해돼? 그럼 얘는 꼴 파악하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2 꼴이니까 얘는 0에 수렴하겠지. 이해돼요? 됐어?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아주 잘해주시면. 이렇게 대답 잘해주면 되게 힘이 나요. 자,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는 뭐 적당한 n으로 최고차 계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n제곱분의 1을 곱해가지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 얘를 무시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3n제곱분의 2n제곱이 되니까 약분해가지고 3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최고차 계수를 비교해서 그냥 풀지. 분모분자 차수 같을 때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분모분자 차수 같을 때는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잘 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n제곱의 힘이 크겠어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의 힘이 크겠어요? n제곱이요. 그치? n제곱이 훨씬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치?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커지는 속도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지? 네. 그런데 잘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잘 봐. 요 녀석 두 개 차수가 같아. 오케이? 네.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같아. 그럴 때는 유리화를 하는 건데 무조건 유리화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 개수가 같을 때만이야. 이해됐어요? 자, 최고차 개수가 같을 때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루트 4n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애들 아무 이유 없이 유리화한단 말이야. 아,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잘 봐. 요 녀석이 커지는 속도하고 이 녀석 커지는 속도에서 누가 더 빠르겠어요? 앞에 거요. 앞에 게 훨씬 빠르지. 네. 개수가 이 녀석은 최고차 개수가 루트 4잖아. 네. 그치? 그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어떻게 돼? 막 이거를 분모를 1로 본 다음에 유리화를 한다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합차가 되도록 곱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합차가 되도록 3n 어떻게 되는 거야? 3n 죄송해요. 이거 루트에 들어가자. 루트에 들어가자. 그러면 이거 딱 합차가 되도록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n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은 얘 잘 보면 얘는 몇 차예요? 2분의 1 차지. 그러니까 루트 n은 n의 2분의 1승이잖아. 이해됨? 네. 그러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요. 이것도 아, 역겨우면 이렇게 보면 돼. 이것도 역겨워. 분모 분자에 루트 n분의 1을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4가 되고요. 이거 루트 n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 n으로 하면 얘 루트 n 되고요. 루트 n분의 1 돼요. 그럼 극한 치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그럼 계산하시면 분모는 여기에 수렴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0꼴이잖아. 이해돼? 네. 분모는 수렴하는데 분자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네.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풀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하자고. 앞에 있는 게 더 빨리 켜질 때.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를 같을 때만 유리화하자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 다를 때는 굳이 유리화해서 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10분 쉴게요. 이제 요 녀석은 이제 최고차 개수를 딱 비교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최고차 개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분모분자 차수 갖고 1분의 2니까 1분의 2의 수를 한다. 얘는 분자가 차수가 2니까 어떻게 되는가? 분자가 더 빨리 커진다. 아니면 요거 중에 날려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얘는 n의 극한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어떻게 돼?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정도고. 물론 꼴파겠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이야.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극한이 누구랑 똑같아? 극한이 2n제곱분의 4인 것 같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5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테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아, 왔어요? 네. 네, 그러면 바로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3번은, 아래쪽에 3번은 이거 안 해도 되지? 네. 이거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한대 제곱으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 되겠죠. 그치? 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정석적인 풀이는 분모를 뭐로 두고? 1로 두고. 그치? 분모 분자에 여기다 볼까요? 분모 분자에 합차가 되도록 곱합니다. 됐죠? 합차가 되도록 곱했으니까 분자를 전개해야 되겠죠. 합차로. 합차로 전개를 하면 루트가 풀리면서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서 꼴 파악을 했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라 이제는 꼴 파악을 하시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됐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는 보시면은 루트 2차식이지 1차식이지 n이지 루트 2차식은 사실은 1차랑 같죠? 사수가 그지? 이해됐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차, 1차, 1차지. 맞지? 네. 그러면 최고차 개수를 비교를 하면 이 친구의 최고차 개수는 1 이러지 마. 루트 1이야. 이 녀석의 최고차 개수는 플러스 1이죠. 위에 거의 최고차 개수는 1이지. 그래서 2분의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이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방법. 근데 익혀두면 암산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자, 어떤 식으로 풀 수도 있냐면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뒤에 어떤 상수가 오면 좋을까요? 완전 제곱식. 자, 이 풀이는 루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인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친구의 반띵의 제곱이 오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 반띵 하시면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니까 반띵의 제곱이 뭐가 돼요? 4분의 1이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잘 봐. 이 친구에다가 4분의 1을 더해도요. 이 친구에 비하면 엄청 미약한 친구지. 네. 그래서 4분의 1을 더해도 극한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녀석은 n 플러스 2분의 1승의 제곱의 루트잖아. 그럼 루트 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n 날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을 수렴한다. 요게 계산이 조금 더 빠르긴 하죠. 이해됐음? 네. 2번 같은 경우도 정석적인 방법은 아래 보여요? 아래 보시면 합차가 되도록 유리화해주고 전개해주고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돼? 개수가 루트 1 있고 1 있고 2 있지. 그래서 루트 1, 1, 2에 수렴한다 해서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겠어? 여기에 뭐가 들으면 좋겠다. 플러스 1이 있어도 상관없지. 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되잖아. 네. 그럼 n 빼면 어떻게 돼? 1분의 1의 수를 만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더 빠르다고요. 네. 이해되지? 이거는 약간 야매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뭐 입시 준비하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풀어요. 네. 이렇게 내가 풀더라도 놀라면 안 돼. 알겠지? 네. 요거는 이따가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요 친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봐. 요 친구의 4를 수렴하면 돼. 2는 수렴하는 값이지? 4도 수렴하지? 네. 그러면 AN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렴이요.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얘가 어디에 수렴해야 돼? 6이요. 6에 수렴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6에 수렴하지? 네. 얘가 수렴하지? 그럼 BN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에 수렴한다고 본다면 이 12 플러스 베타가 7에 수렴해야 되니까 베타는 어디에 해야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로 수렴할 거고 이 친구는 6에 수렴할 테니까 답이 금방 나왔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네. 넘어갑시다. 자, 요 녀석 2번이 중요한데요. 별표 5개 칩시다. 잘 봐. 물론 밑에 있는 것처럼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해돼? 그럼 네. 어떻게 푸느냐? 잘 봐. 이 친구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으로 묶어. 묶어. 됐어? 네. 묶었어요? 묶으면 잘 봐. 꼴 파악을 해봐. 얘가 무한대로 가지. 그지? 얘는 수렴 발산 모르지. 네모라고 쳐봐. 근데 얘가 3에 수렴했지. 그러면 기억나? 네. 이거 네모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 허허. 0이요. 그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네모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했을 때는 이 네모는 반드시 어떻게 돼? 0에 수렴해야 된다고 했지.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an분의 bn은 어디에 수렴해야 돼? 1에 수렴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잘 봐. 그럼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뭐를 나눠? an으로 나눠. a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 되고 an분의 1 되고 얘 2 곱하기 an분의 bn 되고 얘는 어떻게 돼? an분의 2 되지. 맞아? 네. 그럼 얘 어디로 간다고 했어? 1 간다고 했지. 네. 얘는 꼴파 가시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1이지. 네. 0으로 갈 거 아니야. 얘는 무한대분의 2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1 네. 플러스 0에다가 2 곱하기 1 플러스 0의 수렴하겠지. 그럼 2의 수렴한다. 음. 밑에 있는 풀이하고 비교해봐. 선생님 풀이하고 훨씬 쉽지.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네.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아, 숙제는요. 숙제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 진도 나간 데까지 풀면 돼. 오늘 진도 어디까지 네. 나갔냐면 나중에 뒤에 수업한 내용도 보내줄 거야. 28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그러니까 네. 27페이지까지 풀면 돼. 근데 발전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야. 네. 확인 문제, 변형 문제를 무조건 다 푸셔야 돼. 발전 문제는 군데군데 좀 비어 있어도 쌤이 좀 이해를 해줄 거야. 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보내주셔야 돼. 너한테 문자로 다 찍어가지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베이직 보이지? 나중에 단원이 네. 끝나고 베이직은 쉬워. 베이직은 쉬워. 노멀도 쉬워. 근데 뒤에 보면 터프라는 게 있어.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군데군데 풀어도 상관없어. 이해돼? 네. 군데군데 풀어도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노멀하고 베이직을 다 풀어야 된다. 네. 진도 나간 데까지. 언제까지? 수요일 날 숙제, 수요일 날이 우리가 또 수업 나가는 날이야. 그래서 수요일 날에 수요일 근데 이게 녹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요일 날 녹화하는 내용이 목요일 날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네. 본인이 인강 들었던 거 듣고 숙제까지 했던 거를 선생님한테 언젠가는 다 인증을 해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최대한 늦지 않게 본인이 이제 인강 들었고 어디까지 숙제했어요라는 걸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파이팅이 넘치는데? 오, 어쭈. 아, 이런 파이팅 좋아요. 자, 요거만 한번 좀 해볼게요. 이 녀석도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의 경우도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묶어. 이렇게 되지. 그치? 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네모 꼴이 수렴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네모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치? 네. 그럼 네모가 0으로 가려면 AN분의 BN은 극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에 수렴해야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N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 네. 그럼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고 2분의 1로 수렴하면 문제 쉽게 풀리지. 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위에처럼 풀면 망해요. 알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위에 있는 녀석, 이 녀석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잘 봐. 이것도 보자마자 또 유리화하면 큰일 난다. 꼴 파악이 먼저야. 자, 이 팀 3번이에요. 이해된습? 네. 꼴 파악을 무한대로 한번 때려 대입을 해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 무한대로 가지. 얘 네. 무한대로 가지. 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알겠어? 네. 그럼 뭐만 봐야 된다고? 최고차 개수만 봐야 된다고. 근데 최고차 개수를 볼 때 얘를 4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봐야 된다? 2요. 루트 4로 봐야 된다. 얘는 루트 1로 봐야 된다. 얘는 그냥 1로 봐야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3이라고 한다고. 애들이. 이해되지? 네.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밑에, 요 녀석도 어떻게 알겠지? 다시, 루트 2차식은 몇 차다? 몇 차랑 같다? 1차랑 같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최고차 계수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 계수 비교하시면 루트 1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들 유리화 한다고. 근데 유리화는 너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 차수도 같아야 되지만 뭐도 같아야 된다고 했어? 최고차 계수도 같아야 된다고 했지. 네. 근데 이 녀석의 최고차 계수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 된다고 안 되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얘는 꼴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고요. 왜냐? 앞에 있는 녀석이 더 빨리 커지거든. 그치? 네. 그래서 무한대 분의 얘는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네. 때문에 최고차 개수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최고차 개수를 비교하시면 2, 루트 9,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그래서 루트 9 빼기 1분의 2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 유리화 하시면 곤란하다. 알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녀석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었던 것들의 복습입니다. 자, 빨리 하고 오늘 일찍 마칠게요. 최대한 일찍 네. 맞춰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녀석 어떻게 돼? 어디서 봤던 녀석이지? 수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K라고. 맞죠? 맞을 거야. 네. 시그마 K니까 시그마 K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복습이에요. 그냥 공식입니다. 시그마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할게. 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꼴파를 다시 한번 쓰시면 시그마 K 공식으로 나온 요거에다가 뭐를 나눈 거냐? n제곱을 나눈 거지. 그럼 전개에 썼을 때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 된다고. 맞지? 네. 밑에 있는 공식 보이죠? 외우시고요. 네. 됐음? 그럼 이 녀석도 얘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 K 제곱이라고. 그지?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마저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K제곱 공식으로 나온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세제곱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잘 보면 이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최고차 계수 6분의 1 해서 조지거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위에 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 위에 거 전개하면 2n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 그래서 얘는 네.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로 수렴해요. 됐지?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어, 몇 개 조금 남았는데 빨리 합시다.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해서 풀어도 됩니다. 유리화해서 푸는 방법 밑에 있는 걸로 참고를 하세요. 알겠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풀 수도 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자, 요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상수항이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4요. 그치? 4가 오면 좋겠지. 그러니까 11이 4로 바뀌어도 극한이 안 바뀐다고. 네. 상수는 너무나 미개한,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상수를 이렇게 바꿔도 되니까, 그럼 이거 루트 풀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2 되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n 소거돼가지고 2의 수를 간다고. 밑에 있는 유리화에서 푸는 풀이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짧지. 네. 그렇죠?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자, 이 녀석도 잘 봐. 자, 이런 거는 언제 한다?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야.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을 때야. 그러면 얘는 꼴파하겠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유리화해서 풀어야 된다고. 이해돼? 네. 그렇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완전 제곱식을 푼다면 이 상수를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반띵의 제곱이 와야 되지. 그럼 반띵 하시면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고 제곱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9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지. 네.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 루트 풀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있는 식이 n 플러스 2분의 3으로 풀리겠지. 네. 그러면 n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거되고 2분의 3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에다가 2분의 3을 나눈 거니까 3분의 2 곱하면 어떻게 돼? 2랑 똑같겠지. 2요.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게 요 경우는 어쩔 수 없어. 루트 2차식이 아니잖아. 완전 제곱식 못 풀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화를 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분모가 분모를 먼저 합차가 되도록 곱해주고 분자도 합차가 되도록 이렇게 합차가 되도록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합차가 되는 쌍끼리 전개를 해주면 간단한 상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한 게 이제 뭘로 나온다?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nn 소거되면서 3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요렇게 곱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곱한 거는 이제 제곱해서 빼면 1로 나오게 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녀석들, 얘랑 얘를 남은 녀석들을 쓰면 어떻게 된다? 루트 n 플러스 1 되고, 루트 n 되고, 루트 n 플러스 3 되고, 루트 n이 되는데, 이제 꼴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요. 무한대 집어 넣으시면,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최고차 개수를 비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1, 루트 1, 루트 1, 루트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유리화해서. 됐죠? 네. 이 소수 부분을 잘 못 구해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무슨 소리냐? 제가 이렇게 볼게. 어, 루트 120의 정수 부분이 뭘까요? 난감하죠? 네. 루트 120하고 가장 가까운 루트 제곱수를 찾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루트 제곱수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인 거야? 10이랑 11 사이 숫자지. 네. 그럼 루트 120은 10점 뭐시기지. 그러면 네. 루트 120의 정수 부분은 뭐다? 10이요. 10이 된다고. 이해되지?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은요? 뭐시기가 아니고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녀석도 보자.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러면 잘 봐. 이 녀석하고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찾는 게 아니라 식의 관점에서 제곱수는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얘랑 가장 근처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찾으면 돼. n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보단 크겠죠. 그치? 이해됨? 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는 완전 제곱식보다는 어떻게 돼? 작겠죠. 그치? 네. 그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루트 n제곱 플러스 n은 n이랑 n 플러스 1 사이의 정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니까 얘는 어떻게 돼? n 점 뭐시기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뭐가 나와? n이 나오게 된다고. 그지? 네. 그럼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뭐를 뺀 거다? 정수 부분을 뺀 거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 소수 부분의 극한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그치? 네. 근데 루트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돼? 얘는 n 플러스 2분의 1에 수렴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수렴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음. 물론 유리화해서 푸셔도 됩니다. 됐죠? 이제 한 세 챕터 정도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미정계수의 결정 경우에는 잘 봐. 요렇게 보자. 꼴 파악을 먼저 해요. 꼴 파악을 먼저 한다. 꼴 파악을 먼저 딱 했었을 때 얘는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했지. 그쵸? 그러면 네.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2차잖아.
그럼 네. 분자도 2차가 돼야지만이 수렴하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여야 돼? 3차가 되면 안 0이요. 되니까 A는 0이 돼야 돼. 날라가야 돼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A가 0이 됐었을 때 얘는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최고차 계수의 3분의 B에 수렴하겠지. 근데 걔가 네. 3이래. 그럼 B가 9라고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네. 뒤에 있는 식 요거 봅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 수도 있겠네요. 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냐? 이게 완전 제곱식이 쉬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이 어려울 때는 이거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풀기보다는 그냥 유리화해서 푸는 게 훨씬 낫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분모분자에 합차가 돼도 뭐를 곱합니까? 분모분자에 합차가 되도록 an 플러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bn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는 암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얘가 1차지. 얘도 1차지.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 1차가 돼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겠죠. 그렇겠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얘가 분자가 1차가 돼야 되니까 얘랑 얘가 날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a제곱이 뭐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a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치? 네. 근데 잘 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 꼴 파악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럼 수렴하겠니?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네. 어떻게 돼?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되면서 수렴이 돼요. 그지? 네. 그리고 이제 A가 이제 2가 됐다면 이 녀석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 개수를 비교해서 풀면 이렇게 되겠고, 그쵸?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b의 수렴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16이 되겠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음, 잘 봐. 사실은 요렇게만 봤을 때, 자, 이제 그 다음 익힌 8번이에요. 익힌 8번에서 요렇게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러니까 요 녀석이 그냥 3이 아니고 뭐 수렴했다고 보면 이 알파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잘 봐. 이게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렇겠지? 값이라고 하면 뭐야? value잖아. 네. 그럼 얘는 뭐랑 달라?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 안 한다. 값이라고 하는 순간 발산하지 않는다고. 값이라고 하면 일정한 값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수렴. 수렴해야 되니까 얘를 뭘로 두자? 알파로 두자. 그럼 얘랑 어디로 간다고 보는 거야? 그냥 알파로 간다고 보는 거야. 네. 그럼 바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풀어가지고 알파 구하면 그냥 끝나요. 네. 이해됐죠? 네. 자, 밑에 있는 문제 8번이 좀 중요한데요. 8번. 이 8번의 2번의 경우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자. 치환해서 밑에는 풀었어요. 밑에는 막 이거 치환해서 풀었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떻게 푸냐면 나는 이 녀석의 극한밖에 모르는 뭐다? 바보인 거야. 바보. 나는 바보예요. 이거밖에 극한을 몰라. AN의 극한도 몰라. 이 녀석의 극한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못 구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아는 녀석이 나오도록 분모 분자에 이 녀석을 곱하는 거야. 왜냐, 난 바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요 녀석이 어디로 가? 4로수를 만드는 걸 알잖아. 난 바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랑 이제 극한이 똑같냐? 4, 요 녀석과 똑같지. 그쵸? 네. 그러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어떻게 돼? 체코체크해서 보면은 1분의 2 곱하기 8 되겠, 2 곱하기 4 돼서 8로 수렴하겠다. 그치?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밑에 있는 건 너무 복잡하다. 어차피 같은 풀입니다. 근데 시간을 덜 썼기 때문에 식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수투할 때 배웠죠? 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등호가 안 붙어도 어떻게 돼? 극한의 상황에서는 뭐가 붙을 수 있다? 등호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 마찬가지로 얘가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좌경계도 알파에 수렴하고 우경계도 알파에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도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 오케이?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 이게 마지막 문제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 왔다. NAN을 구해야 되잖아 극한을. 그래서 이 부등식에 뭐를 곱한다? N을 곱한다. 됐어요? 네. 그 다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튄 거. 셋다. 이해돼? 네. 그럼 얘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하지. 얘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하지. 그럼 가운데 낀 게 있는 놈도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됐습니까? 네. 자, 이 녀석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렴을 좀 시켜야 되겠지.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렴을 안 하지? 양변에 뭐를 나눠야 돼? n제곱을 나눠야지 수렴하겠지. 됐지? 네. 그럼 n제곱을 나누어서 n을 무한대로 튕구면 얘 어디로 가? 4의 수렴하지? 얘도 어디에 수렴해? 4의 수렴하지?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n분의 an도 어디에 수렴한다? 4의 사요. 수렴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녀석을 하트로 찢어봐. 하트로 찢으면 n제곱분의 an제곱 n분의 an 이렇게 분배 법칙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요거 적당히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됐지? 네. 얘가 4로 가잖아. 그럼 얘도 4로 가고 얘도 4로 가니까 4의 제곱 플러스 4의 수렴하겠죠. 네. 이해되지? 그래서 2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밑에 풀이 똑같아요. 네. 됐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샌드위치 정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유튜브로 강의한 것들 그때그때 올려서 복습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었는데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네.